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자,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정선태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KBS를 통해서 매주 만나 뵙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김용민 브리핑으로 복귀하셨습니다. 네, 이 김용민 브리핑이 친정 같은 기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매일 방송 안 하셔가지고 얼마나 제가 많은 시달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빨리 다시 모시라고 해가지고, 예, 또 12월 또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시기에 맞물려서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정말 교수님 조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 시작하자마자. 아니, 정말이에요. 아니, 그만한 표현이 없어요, 사실. 네, 그렇긴 해요. 예, 예. 지상파 KBS에서 만날 때는 많은 절제가 필요했는데, 예. 이제는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거를 육의 언어라고 하셨나요? 네, 몸의 언어죠. 몸의 언어, 예, 몸의 언어로. 네. 이야기를 또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네, 그럼요. 네. 그런 거 못해서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요.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민중이 쓰는 말은 뭔가 좀 정제가 필요하고 계몽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인 것 같아서, 네. 막말, 욕설, 이건 안 된다라는 주장 자체가 굉장히 좀 듣기 불편했어요. 네, 맞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 욕설이 없는 문학 작품들은 뭐랄까요? 그 에센스가 빠진 흔히 하는 말로 안고 없는 찐빵 이런 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일 때가 많아요. 그 조정래 선생 소설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욕설이 없으면 그게 조정래 소설입니까? 네, 소설 아닙니다. 아마 성립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 염상구나 그 외서댁의 언어를 예. 그 민중들의 욕설, 그 삶과 밀착되어 있는 그 언어들을 다 빼고서 어떻게 그 맛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는 좀 부담 없게 천천히 좋은 책들 그냥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읽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책이 있구나. 기억나면 기억나는 대로,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 대로, 예. 지나가듯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재미 작가,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창래의 척하는 삶 골랐습니다. 이창래의 척하는 삶. 척하는 삶. 척하는 삶입니다. 척하는 삶이라고 하면 저런 거 아닙니까? 인척, 네, 하는 거. 예. 네. 인척하다, 인체하다 할 때 그 척하는 삶입니다. 예, 예. 예, 원제는 제스처 라이프라고 했는데요. 네. 우리가 제스처를 쓴다, 제스처를 취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예. 그때 제스처입니다. 이 제스처로서 살아온 삶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있는 그대로 과거의 기억 전체를 온전히 드러내고 살아갈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전면적으로 다 드러내고 또 까발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모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좀 무리이기도 하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작가 이창래부터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은 1965년생인데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하네요. 미국 그 명문으로 꼽히는 예일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예, 예. 대단한 그 브레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1995년에 첫 장편 소설 네이티브 스피커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만은 예, 예. 이걸 비롯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척하는 삶 그리고 가족 그리고 우리 시간에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던 생존자. 예. 네,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었고요. 네. 그리고 만조의 바다 위에서 등등 아주 걸작들이 있습니다. 예. 미국인 작가로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잠재력이 아주 큰 작가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드물게 잘 쓰는 작가 같습니다. 이창래. 예. 네. 이창래의 소설 읽다 보면은, 일단 문체에 반하게 됩니다. 어떤 그 평론가는 면도날 같은 문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정말 압축적이면서도 정확한 문장으로 한 그
개인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식이랄까요? 예. 갈등의 국면들을 잘 보여줍니다. 이창래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네. 한글로 썼습니까? 영문으로 썼습니까? 영어로 썼죠. 영어로.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 작가가 번역해서 한글로 만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영목 선생, 영문학의 최고 번역가 중에 한 분이죠. 정영목 선생이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창래 선생의 소설은 다 미국 문학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 쓴, 영어로 쓴 작품이니까요. 예,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한국인이라는, 한국계라는 그 딱지랄까요? 이걸 떨쳐볼 수는 없겠죠. 이 소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소한 스포일을 줄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구로하타 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구로하타 지로. 일본 이름에서는 그 성을 분석해 보면은 흥미로운 지점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예. 구로하타란 말은 검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오. 예, 검은 깃발, 구로하타인데, 지로는 둘째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예. 이 구로하타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출신은 조선인입니다. 갑밭이라고 아시죠? 갑밭이요. 네, 이 예. 가죽 일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은 가죽 공예를 하고 이러는 게 상당히 그 패션과 관련지어서 젊은 사람들의 어떤 선망의 직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은, 갑밭이 이런 백정과 함께 아주 천민들이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 갑밭의 아들입니다. 예. 근데 이 아들이 일본인 구로하타 집안으로 양자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때. 예. 그리고 양자로 들어가서 일본의 육군 군관 학교를 나온 다음에 1944-45년 요 무렵에 남태평양, 인도네시아에서 정확하게는 의사 자격이 없는 군의관으로 생활을 합니다. 의사 자격이 없는 군의관이요? 뭡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야매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공식 의사 자격이 없지만 예. 그 의료 행위에 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직접적인 외과 수술 같은 거 하지 못하더라도 옆에서 간호사 역할이나 의료 기기에 관련된 일들이나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식 의사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군의관에 준하는 의사에 준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 조선인 일본군 성노예를 만납니다. 예. 만나서 그 기억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러난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일본인 양자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죠. 이민을 와서는 프랭클린 하타라는 이름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미국인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구로하타 지로라는 일본 이름이 있고요. 또 프랭클린 하타라는 미국식 이름도 있는데 예. 조선인 이름이 무엇인지는 여기 밝혀지지 않습니다. 예. 이게 바로 식민지를 일제강점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름을 잃어버린 우리 조선인의 흔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뉴욕시 그 외곽에 베들린 런이라는 그 이곳에서 정말 그 1등 시민으로 잘 살아갑니다. 이 타운 안에서, 동네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어울리는 인물처럼 보이고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다 존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70대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살아온 삶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소설의 핵심인데, 기억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기억이란 무엇인가? 네. 과연 뉴욕에서 조선인, 그 갑치 아들이었던 조선인이 일본인의 양자를 거쳐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아주 완벽해 보이는 미국 시민인 것처럼, 그러니까 척하고 살아가죠. 예. 살아가는데 이 척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 양자로 받아들인 써니라는 딸이 있는데요. 이 딸은 조선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인이죠. 이 한국인 딸을 키우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이 써니라는 딸이 가출도 하고 뭐하고 이렇습니다만은 딸이 아버지를 비추는 거울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 써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는 마음에도 없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척과 예의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빠는 늘 다른 사람한테 이상적인 파트너이자 동료가 되려고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딸의 눈에는 아빠가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1등 시민 아빠가 척과 예의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척한 삶이라는 주제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죠? 우리의 그 프랭클린 하타, 구로하타 지로를 괴롭히는 것은 역시나 예상하셨겠지만은 1944, 45년에 남태평양 인도네시아 그 위안소죠. 그 위안소에서 만났던 조선인 여성의 그 인상, 기억입니다.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죠. 자신은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은 그 조선인 위안부로 끌려온, 성노예로 끌려온 K라는 여성, 끝에라는 이름인데요. 이름이 끝에라는 그 여성의 죽음을 자신은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자신이 아무리 척을 하고 외면하고 아무리 이 일상을 원만하게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예. 기억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겠죠. 더군다나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 몰라도 자신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아, 그걸 또 숨기면서 살아왔군요. 네, 숨길 수밖에 없었겠죠. 일본인인 척, 미국인인 네. 척. 예.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이라고 딱 내놓고 살 수 없는 상황. 일본인인 척 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고 네. 또 미국 시민인 척 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고 그런데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자기만의 기억. 이 조선인 그 성노예로 끌려왔던 끝에, 이름이 끝에입니다. 이름에서도 뭔가 드러나죠. 예. 우리가 뭐 종말이나 뭐 후남이 이런 이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남성 중심주의 사회, 남아 선호 사상이 지배했던 사회에서는 그 여성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이곤 했었죠. 예. 여기서 얘기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이 끝에라는 여성, 그러니까 K라는 여성이 이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온 과정을 잠깐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이 집안에, 그러니까 조선인 집안이겠죠? 집안에 그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남자아이를 군대에 끌고 가려고 징병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이런저런 징병관과 이런저런 그 거래를 하더니 아들을 숨기고 그 대신에 딸 둘을 정신대로 보내는 거죠. 이른바 일본군 성노예로 보내는 건데 여기서도 여성이 어떻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기억의 문제를 꺼내면서 특히 이 위안부 문제 역사적으로는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일본군 성노예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맞는데 이 역사 그 용어로 따옴표 치고 이 위안부라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두 개를 섞어서 쓰겠습니다만은 예. 우리 1995년에 김복동 할머니, 95년 이 무렵이죠. 할머니가 요즘 말로 하면 미투를 선언한 거죠. 예. 나는 일본군 성노예였다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의 반인권적인 행위들, 전시에 저질렀던 행위들이 공론화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이른바 뭐 말도 안 되는 불가역적인 무슨 협인이 해서 화해와 치유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이 과거를 지우기 위한 정말 뭐랄까요? 덧칠하기 위한 짓이었죠. 근데 그게 정권이 바뀌면서 화해와 치유재단을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에서는 뭐 반발이 아주 심하다고 하죠. 근데 언제까지 그 기억을 감추고 살 것인지, 그 진실들을 덮고 살 것인지 신랄하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기억과 관련된 중요한 구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랑을 하거나 자기 만족에 빠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이다. 나 자신도 기꺼이 도울 마음이긴 했지만 나를 끌어내고 자신감을 심어준 것은 다름 아닌 손님들의 너그러운 태도였고 내가 이곳에 사는 동안 누린 모든 귀하고 좋은 것들은 다 그런 환대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여기 미국인으로서 생활하면서 겪은 사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나는 이 점을 간과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이 내가 타인의 승인이나 합의에 지나치게 민감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만일 내가 여기서 사는 동안 늘 지나치게 감사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면 글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어떤 사람들이 왜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었는지, 과거를 기쁜 마음으로 돌아보는지 아니면 평정한 마음 또는 후회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지, 내 생각에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를 생각할 때조차
완벽한 진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다 아는 일이지만 과거란 매우 불안정한 거울이어서 너무 가혹하면서도 동시에 지나치게 비율을 맞추어 주기 십상이며 따라서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과는 달리 절대 진실을 비추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진실을 드러내 주지 않으려는 그 기억들과 대결을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죠. 네, 우리 프랭클린 하타라는 미국인은 한국계 미국인이겠죠. 그러니까 또 어찌 보면 일본계 미국인이기도 하고요. 이중 삼중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 프랭클린 하타가 이 기억의 위장망을 뚫고 정말 자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찾아가는 대드라마를 펼쳐 보이는 게 바로 이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놓칠 수 없는 게 역시나 그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오는 조선인 여성을 그린 부분인데요. 이 조선인 여성 K라고 그랬잖아요. 한국 이름은 끝에라 그랬고 이 여성은 자신을 전유하려고 하는 오노 데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나중에 자신도 일본 군인들에게 윤관을 당하고서는 결국 죽고 맙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모습을 지켜본 이 하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지 몰래 살아가긴 했지만은 어떤 짓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의식이 깊게 남아서 자신의 척하는 삶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끝까지 파헤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책 중간쯤에 보면은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오는 그 조선인 여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좀 아프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농민 차림이었다. 불룩하고 주름진 하얀 바지에 헐렁한 셔츠를 입었다. 따은 머리가 아니라면 어린 소년들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았다. 나이든 여자와 운전병이 팔을 잡고 여자들을 하나씩 끌어내렸다. 나이든 여자는 베란다 계단 앞에 여자들을 한 줄로 세웠다. 차렷 자세로 서 있는 오노대인은 그들을 보는 것 같지 않았다. 사령관이 그를 불러 도착한 사람들을 안으로 들여 검사하라고 명령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겨우 5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 내게는 특이해 보였다. 우리 부대에는 거의 200명에 가까운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나는 앞으로 며칠 낮밤 동안 그 여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도 못하고 있었다. 그쪽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하얀색의 헐렁한 바지에 신발을 신지 않은 더러운 발에 가는 손과 목에 눈이 가 있을 뿐이었다. 곧이어 그 쭈글쭈글하고 초라한 무명옷 안에 있는 것에 생각이 미쳤다. 그 생각 때문에 공습 사이렌 소리를 들은 것처럼 몸이 후들거렸다.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에서 차렷 자세로 서 있던 다른 모든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네, 뭐 새겨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5명의 아주 어린 여성들이 옵니다. 이게 이 화자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200명에 가까운 병사들이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200명에 가까운 그 짐승 같은 병사들을 5명의 그 소녀 같은 여성들이 감당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굳이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본 이 위안소가 일본 군의 군 법령에 따라 운영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베 수상인이 뭐니 하는 자들, 이 고노 외상인이 하는 자들이 한일 청구권 협약 문제를 내세우고 어쩌고 하면서 다 문제 해결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 끝없이 이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자발적인 것이었다 얘기하는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이 소설에서도 위안소들은 군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위안소 여자들은 직업적인 매춘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자원부대에 입대하거나 징집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들어서 익히 아는 바와 같습니다. 이 역시 우리에게도 아픈 기억이지만은 한국계 미국 작가이자 또 미국의 탁월한 소설가인 이창래의 입을 빌어서 일본의 많은 독자들이 이 사실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우리 과거의 우리의 기억들, 아픈 기억들과 어떻게 대면할 것인지 한 번쯤 마음 가다듬고 또 전의를 불태울 각오도 함께 다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포일이
들어갈까봐 많이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아마 소설책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역사와 기억의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이창래의 척하는 삶 아주 감명 깊게 읽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상황이 이러하고 일본이 성노예로 조선의 여성들을 유린했던 역사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건희의 장인이자 홍석현의 아버지인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인데 네. 홍진기에게 이제 친일 전력이 있단 말이죠. 일제강점기 네. 때 판사를 지냈던 인물이고 또 네. 4.19 때는 이 발포 책임자로서 그 악명이 높은데 말이죠. 네. 중앙일보가 요즘 한일 관계의 미래를 생각하자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제가 제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거를 덮고 미래로 가자. 네. 라는 사람들입니다. 과거를 덮고 어떻게 미래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미래는 늘 오래된 미래라는 걸 저는 늘 강조하고요. 네. 특히 한일 관계, 근현대사에 있어서 일본과의 관계를 덮고 가자는 사람들의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과거를 묻지 말자라는 발언 자체가 누구를 위한 발언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예. 바로 극우화하고 있는 일본 그 자민당 정권의 대변인 노릇을 툭툭이 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 한 2줄만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해야 할 텐데요. 예. 프랭클린 하타라는 그 갑바치 아들이었던 그 조선의 민중의 아들이었던 거죠. 예. 민중의 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고통스러운 이 말년을 보내는 이 소설의 끝부분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 나는 창조주의 얼굴에서 위로를 구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죽은 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내 살 그리고 피 그리고 뼈를 짊어지고 가겠다. 깃발을 흔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용서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온 몸으로, 온 피로, 온 뼈로 짊어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깃발을 흔들면서. 예. 네, 이창래의 척한 삶을 함께하면서 역시 우리 아픈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정선태 교수님. 예, 역시 녹슬지 않으셨어요. 예. 네, 오랜만에 해서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래요, 교수님. 하여간 오늘도 큰 울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책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정확히는 미국 작가 이창래가 영어로 쓴 제스처 라이프, 척하는 삶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